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왜 전기차 생산을 늦추고 있나,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왜 전기차 생산에 늦게 뛰어드나는 것이 의문이죠. 더군다나 내연기관차는 세계 제일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의 자동차 3사와 함께요. 그런데 이제 도요타 자동차 입장에서는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향후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는 그 도요타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차는 별 볼 일 없더라, 도요타가.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 자체가 도요타의 명성에 그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처럼 처음 하니까 또 전기차라는 브랜드를 처음 이제 그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브랜드가 되는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차 브랜드 명성이 있는데 그 만약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전기차 생산 때문에 브랜드가 그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가 제일 크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차량 가격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그 간과할 수 없는 거죠. 배터리 문제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오로지 4차 산업 시대 또 전기차 시대 핵심 부품이란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만든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했더라, 이 얘기만 나와도 그 판매에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이 화재 발생 우려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결국은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 2차 전지에 너무 많은 전기를 충전하면 그게 화재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행거리가 400km, 500km 정도 되면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적지 않지죠. 근데 그게 비 오고 눈 올 때, 그 다음에 앞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정상적인 주행거리만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실전에 이제 투입되면 그 바로 주행거리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곳곳에 이제 우선은 충전소도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 시설을 뭐 도요타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 문제 생기는 거죠. 야, 도로 사정 또는 교통 사정, 이 문제 때문에도 그래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은 이제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요타가 세계를 무대로 전기차 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고 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다른 나라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미국은 이제 워낙 땅이 넓고 중국처럼 이러니까 좀 또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해결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는 우선은 그 충전 문제가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한 번 충전하는데 지금 기술로는 막 1시간, 2시간 걸린다면 충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앞차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자동차가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화재 발생 문제도 있지만은 바로 배터리 충전소 문제도 있지만은 충전 시간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충전을 하면 최소한 1000km 이상 갈 수 있어야 비 오고 눈 올 때도 문제 해결이 되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 우려도 없애야 되죠. 바로 이게 결국은 브랜드 문제가 되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러면 교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 두 개, 그 중간중간에 배터리 교체 하는 업체가 이제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존금을 주니까 자동차 차량 가격 대비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은 보조금을 안 주면 3천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보조금까지도 영원히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도 또 해소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토요타는 기존 내연기관차 브랜드가 세계적인데 굳이 전기차에 빨리 뛰어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토요타 아니면 독일의 벤처,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에 이거는 앞에 있는 그 전기차 회사, 그러면 테슬라 등이죠. 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토요타, 벤처, 폭스바겐이 더 우수한 배터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니까 더 우수한 배터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화재 위험도 현저하게 낮춘 배터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그 전기차 회사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 전기차 회사의 하자 내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요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되는 문제, 적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진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배터리 회사가 또 지금 한국에는 배터리 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냐라는 것도 그 나중에 전기차 가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배터리 소재 지금 뭐 천정부지로 뭐 오를 거거든요. 아마 며칠 전에 누군가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 중국이 얻는 이익이 크다라는 이게 이제 배터리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반도체하고도 관계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쉽게 하면 히토류도 문제고 그 반도체 같으면 그 뭐 원소 기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생산량의 한 20, 30%를 가지고 있는 또 네온이라 하는 그 소재도 있거든요. 그 반도체지만은 이게 또 그 전기차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전기차에 그 배터리가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또 반도체 부족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걸 본다 하면 중국은 이제 그 뭡니까 2차 전지 소재 내지는 반도체 소재 이런 히토류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중국이 수혜가 아니냐. 물론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무역 관계가 다른 나라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어려워지면 중국도 어려워지지요. 그럼 어느 것이 더 크냐까지 따져야 되는데 포유 한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그 러시아 교역 문제 그것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얻는 이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또 이 전기 사용량도 문제예요. 어느 쪽이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서로 전기 사용량에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량은 결국은 또 마진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만큼은 이제 토요타가 그 테슬라와는 달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간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 회사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하나하나도 굉장히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자산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적당히해서 좋다, 뭐 전기차 좋다, 2차전지 좋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2차전지 또는 전기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 주식 가격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지식이라 그저 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애널리스트들이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10개 중에 1개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접근하다 보면 피해자는 투자자 또는 시청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유 한율연구소도 이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종합적으로 봐야 그 실패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엔비디아 타이밍이 언제냐, 매수 타이밍, 그것을 왜 월요일 날에 한 4, 5일 있다가 그 얘기를 하고자 했나 하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까지 함께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1분기 성장률과 영업 실적에 대한 그, 뭡니까? 주가 하락 요인이 어느 정도는 흡수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목요일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는데 그만큼 이제 조심스럽다는 거죠.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 다음에 안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가 좋다, 뭐가 좋지 않 싶죠. 그게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뭐 실패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시청자들이 다 희생되고 말았죠. 그래서 아마 토요타 자동차도 그 배터리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얻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아마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생산을 왜 늦추는지를 여러분 자산시장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